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미국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간다는 얘기를 이제 어제 제대로 한번 드린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그 오해 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안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계엄령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전부터 생각해 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엄령의 핵심은 인신구속, 하베스 코퍼스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보통 우리가 계엄령이 아닐 때는 인신구속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계엄령 상태에서는 쉽게 말하면 막 잡아갈 수 있는 게 이제 계엄령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미국 사회의 정치 위기의 그 진원지가 어디냐, 누가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냐, 그러면 의회, 즉 다시 말하면 연방의원, 법원, 검찰, FBI, 빅텍이라 그러면 뭐 구글, 무슨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그 다음에 빅미디어,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가 계엄령으로 조치할 수 있는 데냐? 이게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봐요. 이런 데들은. 왜냐하면 계엄령은 원래 그 법의 취지가 뭐냐면은 길거리가 막 소요가 있다든지 공공 질서가 막 일반적인 공공 질서가 막 이제 무정부 상태로 무너져 있다든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자들이 아니 빅텍이 자기들 실리콘밸리에 앉아가지고 이 짓 하고 있는데 자기들 서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 계엄령으로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다음에 전쟁과 반란에 대해서 이때까지 계엄령은 2번 있었는데, 하나는 독립전쟁 당시고요. 독립전쟁 때 Intolerable Act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계엄령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1812년 뉴올리언스 전투인데, 이게 이제 미국이 독립이 완수되고 나서 영국이 한번 뉴올리언스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그 일대가 계엄령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즉 실제적 전쟁이에요. 1812년. 그 다음에 또 독립전쟁. 링컨 계엄령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링컨 계엄령은 첫째가 미국 의회가 비준을 한 계엄령입니다. 의회를 상대로 한 계엄령이 아니라 의회가 비준한 계엄령이고, 거기다가 1866년 링컨 암살이 65년입니다. 링컨이 숨진 다음에 연방 대법원이 이 법원이 기능하는 곳에선 헌법 위반이었다. 즉 법원이 기능하는 곳에선 이런 종류의 계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한 바가 있어요. 1866년에. 그러면은 지금 컨트롤해야 되는 상대방이 의회, 법원, 검찰, FBI, 빅텍, 빅미디어인데, 이게 계엄령 갖고 이게 되겠냐 이거지. 연방의회, 주의회, 주지사, 연방법원, 그 다음에 검찰청, 즉 법무부, FBI, CIA, 빅미디어, 뭐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MSNBC, 빅텍, 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거가 지금 광범위하게 어떤 그러니까 가치지향 민중 진영에 대해서 적대적 입장을 갖고 있는 데거든요. 이걸 계엄령 갖고 할 수 있을 거냐. 거기다가 이제 계엄령은 이제 관련법이 복잡합니다. 첫째가 이제 이 법률 이름이 미국 법에서는 참 특이하게 법률 이름이 라틴어로 된 법이에요. 1878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포세 코미타투스 액트라는 법인데, 이게 뭐냐면 군 동원 제한법입니다. 이게 군 동원법입니다. 이게 군 동원법. 포세 코미타투스가 이게 동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도 이게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또 우리가 좀
좀 이 인서렉션 액트 할 때도 다시 살펴보는데 이것도 굉장히 군 동원에 제한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뭐뭐뭐가 아니면 군을 못 동원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이 군동원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육군, 공군은 당연히 이 군동원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고요. 해군과 해병대 이거는 그 군동원법에 제한은 안 돼 있는데 국방부 내규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수준으로. 여기에 제한을 안 받는 데는 유일하게 해안경비대하고 우주군입니다. 근데 해안경비대 우주군은 이런 종류의 그 병력을 안 갖고 있으니까 길거리에 쫙 깔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반란법이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반란법이 180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1807년 버전의 반란법이 기본 취지가 반란 당시에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게 오히려 취지입니다. 이 법 취지가. 따라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란법, 군동원법, 계엄법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상황을 풀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 2018년에 사인한 그게 이제 시드니 파월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얘기했죠. 2018년에 사인한 그 대통령 행정명령 거기에 의하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그 DNI 국가정보국장이 외세에 의한 선거 개입이 있었나 또 그 선거 개입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대한 보고서를 내게 돼 있고요. 그 보고서에 대해서 국토안보부와 그 법무부 즉 다시 말 미국은 법무부가 검찰청인데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을 내게 돼 있고 그 의견이 취합되게 돼 있어요. 다시 45일 이내에. 그러니까 토탈 90일짜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행정명령인데 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반란을 선언을 하고 반란법으로 이걸 다루면은 계엄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이 경우에 적합한지 저는 잘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적합한가? 이게 계엄 가지고 이게 다룰 수 있는 문제인가?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초헌법적, 초법률적 조치가 한다면 차라리 그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반란법을 한번 살펴보죠. 이게 우리가 법 이름과 달리 우리가 법 이름에서 받을 수 있는 느낌과 달리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제한합니다. 오히려 이 한때 반란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한 적이 있어요. 이게 2006년에서 7년 사이 동안 그랬습니다. 아들 부시 때 여기 보면은 대통령은 자연재해, 전염병 등에 의한 공중보건의 위기, 테러 공격, 기타의 경우 국가위기 때 질서와 법을 지키기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다. 주 정부가 공중질서를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중의 권리, 특권, 면책, 보호가 다중의 특정 집단에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주 정부가 연방 법률 집행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은 반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세요. 2006년, 7년. 이때는 이제 저거 직후예요. 9.11 직후. 9.11 뭐 이라크전 그 무렵이죠. 그러다가 이게 부시 말기에 철폐됩니다. 아들 부시가 이렇게 해놨다가 2년을 자기 스스로 철폐시켜요. 그 정부에서 2008년에 철폐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위치된 반란법을 보자고요. 원위치된 반란법을 보면 이 법률의 통과 이후 헌법에 명시된 상황 혹은 의회의 결정이 아닌 한 미 육군 나아가 이제 나중에 추가된 거죠. 공군, 해군, 해병대, 국가방위군을 법 집행을 목적으로 동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법 집행을 목적으로
군인을 동원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돼 있어요. 이 반란법에 보면. 아까 거 비교하면 완전히 다르죠.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주정부가 그걸 못한다고 판단하면 군을 동원해서 강제로 법 집행할 수 있던데 반란법에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반란법을 원인으로 삼아서 계엄령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야 이거 계엄령에서 계엄군이 가서 법 집행하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까지 시드니 파월 같은 사람이 무식해서 그러면 반란법, 뭐 계엄령, 군사법정 이런 얘기를 했겠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식해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틀린 줄 알면서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헌법적인 헌정질서와 이른바 헌정질서, 이른바 법질서를 중단할 정도의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 시드니 파월이 반란을 선동한 게 돼요. 바로 잡혀갑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뻔히 앞뒤 안 맞는 줄 알면서도 계엄령에 갖다 붙이고 비슷한 상황, 그리고 군인이 나온 상황이니까 사람들 이미지에서는 계엄이나 뭐 군이 나와 있으면 계엄이 아닌 거나 똑같죠. 거기다 반란 얘기하고 거기다가 군사법정 얘기하고 막 갖다 붙여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사실대로 말하면 잡혀가니까. 바로 잡혀가요, 저건. 저는 그래서 아마 시드니 파월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포장해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의회 계엄한다고 해서 의회 안 돌아가나요? 계엄한다고 해서 연방 대법원 안 돌아가나요? 계엄한다고 해서 연방 그 고등법원, 그 서킷 순회법원 안 돌아가나요? 계엄한다고 해서 연방지법 디스트릭트 그거 안 돌아가나요? 다 돌아가요. 계엄한다고 해서 주법원 안 돌아갑니까? 거기다 계엄을 하는 명분이 만약에 반란법이었다면 그 반란법에 아까도 보셨지만 군을 이용을 해서 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법에 박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계엄의 주체가 저거가 될 수도 있어요. 의회. 그럼 대통령은 계엄 때려놓고 대통령 계엄을 다시 군으로 누르는 계엄을 의회가 결정하면 어떡할 거냐고. 지금 계엄의 주체가요,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의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드니 파월이 사실은 쿠데타를 얘기하면서 쿠데타를 직접 얘기하면 반란죄로 바로 잡혀가니까 자기가. 그것과 비슷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미국이 아까 민주주의 사회인데 군이 나올 수 있겠어?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 된 것 같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일단 군 자체가 막강한 사회예요. 군부가. 전체 인구의 1%가 직업군인이거나 군속입니다. 우리는 아마 직업군인이나 군속이 한 10만 15만은 안 넘을 거예요. 그럼 전체 인구에 우리를 치면 0.3%, 0.25%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0.2%. 10만이면 0.2%고요. 근데 미국은 300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heavily militarized society예요. 그러니까 아주 군사화된 사회예요, 미국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이 민주주의로 쭉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미군이라는 그 군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게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군사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군부 이외의 무장집단, 주방위군, 스테이트 디펜스 포스, 경찰, 그 다음에 사설 민병대, 총기 소지자 집단, 여기는 압도적으로 트럼프 지지라고요. 근데 이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우선 첫째, 중국 커넥션이 선거를 납치해서 미국을 먹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 중에는. 그 다음에 이거 내버려두면 미국은 삼류 국가가 되고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 중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은 서방 가치를 파괴하고 우리의 생활 양식을 폐기 처분하려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위기의식이 극도로 올라와 있다고요.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상태가. 근데 그 무슨 일 안에는 계엄, 반란법, 그다음에 군동원법 이런 쪽은 아니다. 요걸 계엄 관련 삼형제법이라 그런다면 계엄, 반란법, 군동원법 이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문제의 진원지랑 맞설 수가 없다. 문제의 진원지가 지금 보면 결국은 수사 기소 프로세스가 망가져 있잖아요. 검찰 FBI가. 망가져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의 진원지가 법원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의회가 작동하지 못하, 연방의회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주정부가 작동 안 한다. 주의회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 이게 다 문제의 진원지잖아요. 주의회가 제대로만 모여서 작동했었어도 요번에 문제를 풀었죠. 지금 문제가 된 6개 주에서 주의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결국은 까고 보면. 그러면 정치 프로세스가 작동을 안 했고 수사 기소 프로세스가 작동을 안 했고 사법부 프로세스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런 프로세스를 계엄과 반란법과 군동원법으로 풀 수 있냐?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빅텍,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감당할 수 있냐?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MSNBC 감당할 수 있냐? 아니다. 좀 다른 방식이다. 만약에 이거를 물리력을 가지고 감당하려면 전혀 다른 방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그 방식으로 간다라고 저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2개 코스인데 코스 1은 뭐냐면 지금 그냥 이대로 가서 그 다음에 계속 선거와 재판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이제 중장기적 싸움이 되겠죠. 그러나 제일 리스크가 뭐 양쪽 다 리스크가 제일 작은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쿠데타예요. 쉽게 말하면. 쿠데타라는 건 뭐라고 정의하냐. 군부에 의한 절차적 헌법 법률 질서의 중단입니다. 야, 너 백모는 어떻게 너 그걸 쿠데타라고 불러? 저는 이름에는 거부감 가질 필요 없다. 냉정한 정치의 용어다. 제가 5.18을 제가 무장폭동이다라고 가끔씩 표현하는데 이유는 뭐냐. 무장폭동에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폭동도 있고 좋은 폭동도 있다. 이거 거긴 가치 판단 없다. 그건 무장해서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했으면 그게 무장폭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정치학 용어예요. 제가 말하는 무장폭동은. 마찬가지로 쿠데타 이건 냉정한 정치학 용어다. 그걸 지지하는 사람은 구국혁명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군부 독재라고 말하는 거다. 5.16 그렇잖아요. 저는 5.16 쿠데타라 그래요. 동시에 저는 그 지지하니까 구국혁명이라 그래요. 5.16 쿠데타는 구국혁명이었다. 그러면 야 5.16이 어떻게 쿠데타야? 그게 구국혁명이지. 저한테는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냉정한 양태에 대한 거는 쿠데타 맞습니다. 쿠데타라는 게 아니 나폴레옹도 쿠데타 했고요. 시저도 쿠데타거든요. 루비콘강 건넌 게 쿠데타 아닙니까? 그러면은 쿠데타라는 건 결국 군부에 의한 군사력이 주체로 튀어나와 가지고 절차적 헌법 질서, 절차적 법률 질서를 중단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쿠데타예요. 그게 찬성하냐 반대하냐.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차이지 그것까지는 양상은 맞다. 제가 5.18 찬양하는 분들한테 아 그거 무장폭동인데 정의로운 무장폭동이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양상 자체는 리볼트라고요. 암드 리볼트, 암드 리벨리언이라고요.
양상은.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이 그게 정의로웠다, 정의롭지 않고 어디다 좀 이상한 거 많이 붙어 있다. 이건 그 다음에 가치 판단과 해석의 문제고 양상 자체는 그거는 그거다 이거죠. 암드 리벨리언, 암드 리볼트라고. 아니 그걸 뭐라고 표현할 텐데. 뭐 암드 레지스턴스도 좋고 아무튼 암드가 들어가죠. 들었으니까 그거 무장이지. 그럼 무장 안 했어? 똑같은 얘기죠. 구테타는 구테타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군부가 나오면 군부가 나온다 이거는 이제 명분은 이렇게 걸겠죠. 따옴표 공화국의 정치 절차. 이 사람들 공화국이란 말 많이 씁니다. 미국 사람들. 공화국의 정치적 절차, 사법 절차가 해체됐다. 남아있는 것은 절차적 합법성을 가장한 반역행위, 국가 해체행위 뿐이다. 우리는 공화국의 헌정질서, 법률질서,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사를 저질렀다. 우리는 이러한 헌정질서, 법률질서, 절차적 정당성이 회복되자마자 민정이양을 할 것이며 이러이러한 스케줄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고 이러이러한 시점에 민정으로 이양하겠다. 이러고서 나올 거라고요. 명분은. 이게 만약에 6개월, 1년 민정이양 정확한 스케줄과 그 액션 아이템 쫙 나오면 어떡할 텐데. 구국 혁명 최고회의, 구국 비상법정 어떡할 텐데. 저는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상상해 볼 정도로 미국의 정치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 길 간다가 아니에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별 2개짜리 해병 특수군 장군이 아니잖아요. 제가 목숨 내놓고서 이 길 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심각한 정치 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니 대통령 취임식에 2만 5천 명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6만 5천 명 깔려 있습니다. 지금 내셔널 가드가. 이게 정상인 상태냐고. 이게 겁이 바짝 나가지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팔러를 그것도 24시간도 그 통보도 안 하고 자기 그 서비스하는 회사를 너 나가 그러고 쫓아내는 거고요. 트위터가 7만 개인가를 계정을 정지시키고 계정을 삭제해버리는 거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페이스북이 스탑 더 스틸 그 페이지 전체를 하루아침에 닫아버리는 거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 다음에 최대의 정파인 가치지향 애국민중 진영을 테러리스트라고, 저기는 또라이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매일 국민의 넓혀서 보면 거의 50%에 대해서 그걸 또라이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매일 CNN, MSN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매일 짓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게 정치 위기가 계속 소용돌이치면서 강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다. 그 무슨 일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는 쿠데타다. 쉽게 얘기하면 그 쿠데타에 대해서 극우 반동 군부 독재 쿠데타라고 반대자들은 얘기할 거고, 쿠데타를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한다면 쿠데타의 주체들은 우리가 공화국이 해체돼 있고 지금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건 제대로 된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한 국가 반역행위, 국가 해체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화국을 건지기 위해서 튀어나왔다라고 주장하겠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재밌는 퀘스천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쿠데타 세력이 있다면 최적 타이밍이 언제겠냐. 예를 들어서 구분점을 우리가 2020년 1월 20일 정오, 이게 수정헌법 12조에 박혀있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박혀 있어요, 헌법에. 자, 그러면 쿠데타를 한다면 그 정오 전에 하는 게 좋냐, 정오 이후에 하는 게 좋냐. 즉
저는 정오 이후가 낫다고 봐요. 쿠데타 세력이라면. 왜냐? 정오 이전에 하면 트럼프가 그 쿠데타를 막을 의무가 있어요. 알고서 안 막았으면은 트럼프가 일종의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안 다한 거예요. 정오 이후가 되면 트럼프는 면피해요. 나중에 민정이양 할 때 민정이양 쪽 세력을 이끄는 지도자로 나올 수 있어요. 직접 대통령을 하든 안 하든. 즉 다시 말하자면 쿠데타가 있다면 그 주역은 트럼프가 아니라고요. 그냥 군부예요. 군부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에요. 있다면.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미국이 쿠데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쿠데타가 벌어져도 하등 놀라울 게 없는 정도의 정치 위기가 내 안으로 타들어가고 있다. 심지가.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다시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길거리가 막 어지럽고 그냥 그 질서가 유지가 안 되고 이런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범털 중에 범털들이 친중 글로벌리즘 진영이든 그게 뭐 꼭 친중 글로벌리즘의 코어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협조하고 있는 워싱턴 스왑프 딥스테이트든 간에 이 범털 중에 범털이 한 무더기에 진영을 짜서 선거 부정 의혹 제대로 안 밝히고 좀 야리꾸리한 선거인 것 같은데 바이든한테 다 몰아줘가지고 다 쉬쉬시키고 그냥 구렁이 담는 듯이 얼레벌레에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바이든 진영의 코어로 갈수록 극좌 성향이 있고 친중 성향이 강하고 굉장히 글로벌리스트적 성향이 있고 미국을 약화시키려고 그러고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자들이 워낙 잘난 자들이고 워낙이 힘이 있는 그러니까 그 제도권의 위치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연방의원, 뭐 연방 법원, 그 다음에 뭐 검찰과 FBI, 뭐 CIA, 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그 다음에 뭐 저기 어디야 저기요 뭐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MSNBC, 빌 게이츠 뭐 이런 자들이라고요. 한무더기가 이런 자들을 길거리에서 총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저거 뭐야 뭐 침공하고 이런 거에 대비한 법률로 다뤄낼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런 거에 대한 대비한 법률적 장치. 왜 그러냐면 계엄령 하게 된다 그래도 의회는 돌아가고 계엄령 한다 그래도 법원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치 위기의 그 뿌리가 무지하게 깊다. 그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더 깊다. 이 폭발력이 정치 위기의 폭발력이 그 화산 에너지가 이게 계엄이나 무슨 뭐 반란법이나 군 동원법 정도로 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폭발력도. 그럼 터지면 이거는 안 터져서 이게 좋게 선거와 재판의 연속으로 계속 가는 길도 있을 거고 이게 이 화산이 폭발한다면 이거는 쿠데타 형태로 폭발한다. 미국 정치 폭발할 것인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뜻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뜻은 화산 폭발은 진짜 폭발 순간까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폭발하는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지글지글 끓는 그런 조림 형태로 폭발이냐 조림이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은 워낙 양순해서 지금 다 코로나 방역 다 협조하고 다 정부 지침 따르고 다 마스크 끼고 다 5명 이상 안 모이고 5명부터 안 모이고 전부 다 굉장히 양순하게 지키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비교적 크게 안 번지고 가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상태지만 우리는 그 연락망은 계속 더 강화해야 되고요. 물밑에서의 그 네트워크는 계속 확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을 가지고 제대로 문재인 정부를 밀지 않으면 저들은 코로나 독재의 그 단맛을 들린 재미를 보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백신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지금 백신에 대해서 뭐 사망자 많다 뭐 이러는데 그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백신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원래 기저질환이나 원래 다른 이유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몰라요. 예를 들어 99세 노인이 백신 맞고서 뭐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 뭐 이런 것들이 기사가 있다. 그럼 그분이 임종이 다가와서 돌아가신 건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게 백신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딱 핀포인팅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기 전에는 그리고 그게 상당히 광범위하기 전에는 저는 백신 찬성론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적당히 홍보해도 저 같은 사람들은 백신 맞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50-60% 나와요. 그러면 50-60%가 맞으면 집단 면역 형성되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좋은 백신 회사에서 만든 거, 중국제 같은 거 말고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파이자, 모더나, 뭐 이런 데서 존슨앤존슨 이런 데서 나온 거 빨리빨리 들여다 맞으려면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엄청나게 압박해야 됩니다. 그 압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형성해야 됩니다. www.lisol.kr/s1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